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봄철 내 건강 지키기 두 번째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시겠습니다. 봄철에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봄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수면 부족이 되기 쉽다고 어떻게 하면 수면을 잘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각종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에 대해서 같이 논하겠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의 몸 면역체가 특정 물질, 우리가 항원이라고 그러죠. 특정 물질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그럽니다. 항원에는 꽃가루, 집, 먼지, 진드기, 곰팡이, 식품, 찬 공기 등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애완동물 털과 비듬이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이 늘면서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식물보다는 동물이 와서 이렇게 정도 내고 표시도 하고 옆에 또 달라붙고 그러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게 되는데 이 털과 비듬이 알레르기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집, 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담배 연기, 그 다음에 대기오염, 황사, 미세먼지, 자극적인 냄새를 내는 스프레이, 그 다음에 겨울철에 찬바람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꽃가루입니다. 봄철 알레르기 질환의 중요한 원인을 살펴보면 나무 종류와 풀 종류 있는데 나무 종류가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네요. 참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삼나무, 너도밤나무, 뽕나무, 개암나무, 버드나무, 이태리, 포플러, 느릅나무, 평나무, 플라라나스, 단풍나무, 호두나무, 물풀이나무, 소나무 등 16종류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풀 종류는 돼지풀, 환삼등굴, 쑥, 잔디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꽃가루에 노출되면 우리가 비염이나 결막염, 천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맨 위에 왼쪽이 오리나무 잎이죠. 오리나무가 그냥 잎만 있는 게 아니고 큰 나무 둥치예요. 그죠? 오리나무 꽃이고요. 그 다음에 자작나무. 희고 예쁘다고 해서 정원수로 또는 집 안에 키우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죠. 자작나무 꽃이 이렇게 꽃가루 알레르기 원인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삼나무 멀리 있다 생각하는데 한번 보세요. 삼나무에 그 꽃 여러 개 막 지금 보니까 4개, 11개가 달렸는데 저 꽃 한 송이에 11,000개 꽃가루가 난답니다. 그래서 삼나무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많이 꼽히고 있죠. 그 다음에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절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우리가 전부 다 참나무과에 속하는 거죠. 이런 것은 꽃이 전부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꽃이 줄줄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꽃가루가 많이 날리겠죠. 자, 알레르기성 질환은 시기로 보면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정도의 꽃이 많이 피니까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이 있고요. 이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손과 얼굴을 깨끗이 잘 씻고요. 취침 전에 샤워를 하고 차량 내 실내 순환 내에 조금 신경을 썼어야 되겠습니다. 좀 더 하나씩 살펴볼까요? 꽃가루 알레르기의 증상은 보면 충혈과 눈물, 그 다음에 맑은 콧물, 코막힘, 눈, 코, 입, 귀가 다 가려우니까 참 견디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재채기, 그 다음에 피로감까지도 알레르기의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그러면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 꽃가루가 심한 시기를 확인해야 되겠죠. 어떤 나무가 언제 피는지. 자, 최선의 예방법은 꽃가루 노출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최선은 뭐야? 하루 종일 집에 딱 들어앉아 있으면 되겠죠. 근데 출근하고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되겠죠. 기상청 날씨누리 보면 꽃가루 위험지수를 4단계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주요 도시 8곳에 꽃가루 달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조심해야 될 것은 꽃가루가 심하지 않을 때 외출한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또는 비 온 직후에 그때 외출하는 것을 조금 하시면 좋은데 이것도 뭐 시간이 급한 사람 어쩔 수 없겠죠. 꽃가루 알레르기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까? 실내 환경을 관리해야 되는데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해서 공기 정화기로 실내 꽃가루를 제거하고 환기는 꽃가루 농도가 낮은 시간에 짧게 해야죠. 그렇다고 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참 문제입니다. 그죠? 주기적으로 실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실내 바닥을 좀 잘 닦고요. 침구류, 가구류까지 청소를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침구류 세탁은 최소한 귀찮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섭씨 80도 이상의 온수로 세탁해가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명심하시면 훨씬 더 지나기가 쉽겠지요.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법, 실내 환경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외 활동 시간을 조정합니다. 야외 활동 계획을 세우고 꽃가루 농도가 늦은 오후나 비온 직후에 야외 활동 계획을 조금 하면 좋겠고요.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보호장구 착용을 해야 되는데 안경, 마스크 등 착용으로 꽃가루 접촉을 최소화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옷을 털고 들어와야 됩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털어서 꽃가루 실내 유입을 차단해 주는 것이 좋고요. 개인위생관리, 옷 갈아입기, 손 씻기로 위생관리. 이 손 씻기는 누구든지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손 씻는 것이 습관이 많이 돼갖고 감기에 걸리지 않으니까 의사들이 좀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수술방에 들어갈 때 손 닦듯이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밑까지 이렇게 잘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꽃가루 세척 코에 들어가 있을까봐 코점막에는 코 세척하고요.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항히스타민제 복용을 하면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는데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일반 약 중에서 1세대 항히스타민 성분이 있는 클로로페닐라민, 트리프롤리딘, 디페니드라민, 2세대는 세티리진, 롤라타딘, 팩소페나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좋고요. 코 막힘을 완화하기 위하죠. 그 다음에 저만 액 사용, 눈 가려움이나 눈물, 충혈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은 우리가 봄철에 등산하는 걸 조금 자제해 주셔도 이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무 위에서 나는 꽃가루가 정말 심하다. 그런 것들 조금 주의하시면 여러분 이 봄철을 건강하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